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부 문화도 세계 최하위권 수준에 속하는데 붐업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들은 다 공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 말들은 다 너무 공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허울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시간을 얼마만큼 네가 인풋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눔 비타민 대표 김아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경영과 정보문화학을 전공하고 22살에 나눔 비타민을 창업해서 현재까지 대표를 맡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은 전국 30만 명의 결식우려 아동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식비를 지원해주는 아동급식카드라는 바우처 예산이 있고 또 민간에서도 정말 이렇게 형편 어려운 아이들한테 내가 무상식사 나누어주고 싶다 혹은 할인해주고 싶다 그런 착한 가게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용되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서울경제진흥원, 육아의 닭갈비, 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저희가 연계를 했었고요. 총 2만 명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5만 번의 식사 나눔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누적 거래액은 3억 원, 또 4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자면 고등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 하고 대학교 때 이제 과대로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이끌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제가 말했던 것들을 시험 시간에 너가 말해주면 기억에 잘 남는다 말을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때부터 교육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는 거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정말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교육봉사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니던 그 도서관이 500원에 1일권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였는데 그 아래층에 바로 그 아동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 학습지도 도와줄 멘토를 구한다라는 그 전단지 를 보고 바로 아래층 내려가서 신청하게 됐어요. 멘티 친구랑 오랫동안 쭉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밥으로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밥 먹고 왔냐? 아니면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친구가 식사에서 뭔가 좀 제대로 잘 챙겨 먹지 못하는구나 혹은 좀 잘 때워서 먹는다거나 좀 편의점 자주 간다거나 좀 그런 식사에서의 어려움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일반 가게에서 갔을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모르니까 가던 그런 편의점을 좀 많이 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왜 급식카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공공 아동급식카드 바우처 경우에는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어디 있는지가 되게 불확실하다거나 결제가 되는 가맹점인 줄 알고 갔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서 민망한 상황 혹은 이제 편의점 매대에서 갖고 갔는데 삐삐삐삐 울린다든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나눔을 해주시거나 혹은 할인을 해주는 착한 가게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가게들을 한번 모아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간단한 홈페이지를 원래 만들었었는데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도 내 위치 기반으로 어디가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줬었거든요. 이걸 공공데이터 활용대회에 나갔는데 정말 마지막에는 대통령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결식우려 아이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고 또 피드백도 남겨주셨는데 이런 가게를 내가 아는 건 좋은데 사실 이 가게 알더라도 아동급식카드 들고 가서 현장에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라고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보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한 치킨집 사장님께서 내가 후라이드 치킨을 결식우려 아이들에게 좀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나비 사장님에 들어오셔서 내가 후라이드 치킨을 한 가게 여건에 맞게 한 달에 한 번 나누겠다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후라이드 치킨 메뉴 나눔 쿠폰이 매달 1일에 자동 발행이 되고 아이사이드에서는 아동급식 카드를 미리 온라인 인증을 해놓았다면 우리 동네 쿠폰북이라는 페이지에서 아이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쿠폰들을 다운받아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창업까지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추가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는 또 무모하게 어떤 것들도 진행을 했었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플랫폼이니까 그동안 안 했던 가게들도 이런 것들을 알기만 하면 또 동참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직접 강서구, 관악구 식당들을 제안드리기 위해 영업을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반년 동안 전국 4,500곳 식당을 연계를 했는데 진짜 몇만 곳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손님이신 줄 아셨을 텐데 사장님 제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사장님의 눈빛이 바뀌는 게 느껴진다거나 문전박대가 된다거나 좀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거절받을 일이 크게는 없었는데 이 영업의 과정은 정말 디폴트가 거절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영업의 본질은 내가 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게 핵심이구나.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장님을 이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먼저 첫 번째고, 그리고 좀 오답노트 하는 것처럼 당장 해결 드릴 수 있는 건 해결 드리되 당장 해결 안 되면 다음 주에라고 다시 방문 드려가지고 사장님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 우리가 해결했다 라고 하면 또 그 중에서는 전환이 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내가 언제든지 어떤 메뉴이든 이렇게 항상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여건에 맞게 한 달에 2번 이 정도는 내가 부담 없이 참여하면서 데이터가 남다 보니까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시중 판매가만큼 현물 기부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세금 공제로 이어지니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메리트 유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선한여행역 가게, 미리네 운동, 또 청년 밥상문간 등 그동안 식사 나눔이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단체들을 먼저 또 연결을 했어요. 저희가 데이터에 계속 집착하는 이유는 각 가게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누어줘도 트래킹이 안 되고 지표화가 안 되고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몇 그릇을 연결했다라는 것들이 대시보드 형태로 보이고 일반 분들이 기부하신 것들도 아이가 식사권 이용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푸시 알림 메시지 받으면서 데이터적으로 보이고, 가게에서 말씀해주신 그리고 사무국에서 말씀해주신 바로는 눈에 띄게 좀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희 캐나가던 중에 법인 설립 한 3개월 때쯤이었어요. 저희가 투자를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월급도 팀원들 줄 때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달 벌어서 그달 지원금, 상금 해서 그걸로 이제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도 또 어떤 거를 좀 해보면 좋을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에서 사이드 임팩트가 기술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을 모은다라는 딱 공고를 보고 이거 무조건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지원을 했고, 선정이 돼서 딱 갔더니 저희도 그때 진짜 실적이 거의 뭐 전무후무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표나 실적들도 정말 이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비슷한 굉장히 초기 단계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혹은 정말 앞서 나가는 선배 소셜벤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투표를 해서 상위 10개 팀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상금 1,200만 원 받게 됐어요. 감동적이었었던 게 창업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증빙 같은 그런 과정들이 일체 없었어요. 그 비용을 저희는 급여로 했었는데 팀이 한 달 동안 또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이 됐던 게 기억에 남는데, 다른 프로젝트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고민이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서로서로 또 코멘트를 남겨주면서 조언을 남기는 거였어요. 정말 이런 동기팀들과 고민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선배 프로젝트들을 보면서는 우리도 이런 단계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해나가겠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 임팩트 자체를 정말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의 어떤 참여가 너무너무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눔의 어떤 시장에서 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업의 ESG, CSR 쪽이다 보니까 기업에 제안을 할 때에는 식사권 쿠폰을 대량으로 구매하실 것을 제안을 드렸었어요. 기존에는 보육원에 예를 들어서 도시락 100개 이렇게 갖다 주는 방식으로 많이 했다면 저희는 식사권으로 구매를 하시면 그게 아이들에게 다이렉트로 전해지고 또 그러면 아이들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먹고 싶은 거 원할 때 정말 편하게 지역 근처 가게에 가서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을 속으로 들었고, 식사권에는 후원기업의 로고랑 컬러가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 밥 후원해주는 곳이구나 라는 거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많이 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본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식사권 나누는 것들이 현금 기부 처리가 되고 그 식사권은 그 브랜드 매장에서만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가맹점주분들의 매출로도 다 환원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동안 SK텔레콤이나 서울경제진흥원, 육안의 닭갈비와 함께 했었고요. 사실 이게 가장 애매하면서도 마음도 아프고 신경 쓰였던 순간이었어요. 사장님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나 방금 나눔 잘했다. 내가 상상했던 그 결식우려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아이가 결식 아동이 맞아요? 라고 이제 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악용, 남용 사례가 없진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친구 급식카드 가지고 가서 뭔가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장님의 처음 시작했던 선의, 나눔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도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 지자체에 이제 바우처 카드를 운영하는 그 카드사가 있는데 그 카드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로 바우처 카드를 쓰고 있는 아이가 맞는지 아닌지 인증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급식카드 다 인정하고 간다면 현장에서 서로 분명하게 검증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시스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서 우리가 현장 만났을 때는 신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겠구나.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도 이걸 해나가면서 정말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말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즐겁게 캠퍼스 라이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씩은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생활에 있어서 저는 미련이 진하게 남아있는 사람 같아요. 2학년 때 바로 코로나 터져서 2, 3학년 때 계속 이제 비대면 수업 들으면서 이제 교육봉사나 교육 유튜브 열심히 했고 이제 4학년 때부터 제가 바로 회사 다녔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는 게 아니라 열성을 다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아이나 보호자분들의 진심 어린 피드백 받았을 때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워라밸이 좋고 팀워크 좋아도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워킹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처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말에도 나와서 한다거나 좀 야근하는 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진정성, 의미, 가치가 느껴졌을 때 그런 게 원동력이 돼서 저는 끝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투명한 기부 나눔 문화, 편리하게 이용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사실 기부 플랫폼, 기술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모금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모금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보통은 그 수혜자분들께 현금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재화가 전달되는데 어떻게 하면 수혜자 중심으로 잘 구매돼서 딜리버리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부 문화도 세계 최하위권 수준에 속하는데 붐업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해보고 싶어요. 내가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베네피셜하게 올 수 있는지들을 강조해서 지속 가능한 한을 만드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